경매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단기 매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매도에서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서 보증금을 또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병장입니다. 단타 매도, 단기 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매도를 한다. 이 부동산을 싸게 취득을 해야 제값에 팔았을 때 남는 게 있겠죠.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시중에 파는 가격에 사오면 내가 남는 게 없겠죠.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가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해와서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장이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 내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을 해서 금매든 아니면 뭐 제값이든 실거주자분들한테 공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단기 세율이 77% 이렇게 되는데 매매 사업자라는 걸 활용하면은 내가 보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세율에 적용받게 됩니다. 6%에서 보통 38% 정도 구간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까지 77%인 세율을 6에서 38%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내서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사님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도에서 권리 분석 중요할까요? 뭐 임장이 중요할까요? 빠른 명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인테리어, 집을 삐까뻔쩍하게 예쁘게 만드는 거, 경매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단기 매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런 변수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아니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 임장, 빠른 명도, 인테리어 다 합쳐도 제 생각에는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가격 조사, 단일 변수인데 요게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할 때는 뭐 권리 분석도 가르치고 명도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 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조사가 이 8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내가 자신 있게 쓰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알아야지 입찰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보증금을 날리는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가격 조사를 잘못해서 금매로 팔 수 있는 가격과 비슷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는 명도를 빨리 하는 게 무슨 의미며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한다 한들 시세보다 비싸게 내가 팔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가격 조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기 매도에서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서 보증금을 또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쟁이 좀 낮은 거,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찾고 소액으로 입찰 가능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파트랑 다르게 어떤 변수들이 있길래 빌라 시세 조사가 어려운지, 첫 번째는 정확한 실거래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눌러보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빠바바바박 점들이 찍혀 있죠. 반면에 빌라는 정확한 실거래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3년 전, 4년 전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도 믿을 수가 없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걸 쓰면서 가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는 정확한 실거래 파악이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라는 가격 변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바다 뷰냐 도로 뷰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빌라는 가격 변동의 퍼센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트여있는 쪽은 2억에 팔릴 수 있다면 막혀있는 쪽은 1억 6천,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엘베 여부, 엘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층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고층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4층 5층이 로얄이거든요. 근데 엘베가 없으면 4층 5층이 가장 기피하는 층이 돼요. 가격 차이가 정말 큽니다. 뭐 아파트도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빌라도 같은 평수여도 방이 3개냐 2개냐 구조도 정말 다양하고 그 구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입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죠. 빌라는 사실 타입 자체가 개별성이 너무 강합니다. 방이 몇 개냐, 화장실 몇 개냐, 뭐 발코니가 있냐, 평수만으로는 가격 파악하기가 또 어려워요. 인테리어, 빌라는 인테리어 돼 있는 집을 원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해놓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빌라는 돼 있는 거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사장님들, 부사님들이 싫어함. 빌라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을 다 체크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파트는 획일화돼 있으니까 가격이 딱 나와 있다고요. 사장님들도 알려주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빌라는 막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알려주려고 해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아파트보다 훨씬 작으니까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싫어하시는 겁니다. 빌라로 시세조사 했을 때 아파트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파트가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고 중개하기도 편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부사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가격 조사에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 사기 이슈가 있으니까 경매로 보러 왔다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켜. 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시세조사 차원에서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에 가려져서 시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증보험이 되더라도 요즘 전세로 안 들어가, 요즘 다 월세만 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월세 가격을 보고 입찰가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매매 사업자니까 단기 매매를 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매매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시세조사가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로 기준을 잡으면 정확한 실거래가 아파트 나와 있고요, 향 타입 몇 호인지 알면 이것도 바로 인터넷으로도 체크가 돼요. 부동산 사장님 너무 좋아요. 알려주기도 편하고 수수료도 많이 떨어지고 전세 사기 이슈도 없고, 아파트는 이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여기서는 매도 차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기 매도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시세 조사를 하고 매도가 잘 되는 걸 아니까 너무 많이 경매장에 들어와서 시세 낙찰을 받아간다든지, 실거주자분들이 경매장에 와서 입찰을 한다든지, 우리가 단기 매도 차원에서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다 좋기 때문에 아파트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빌라 경매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조사가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세조사 파트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공시가도 떼보고 실거래도 떼보고 주변도 보고 방법들을 다 대입을 하면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오거든요. 보수적으로 이걸 보고 내가 1억 3천을 쓸게요, 이렇게는 잡혀요. 근데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 범위가 아니라 1억 3천에서 1억 7천 사이가 매매가네요. 얼마를 써야 될지 몰라. 빌라 매매 시장 분위기가 대출이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매매가 원활하진 않지만, 이 원활하지 않은 게 또 영원히 지속되진 않거든요. 연초가 되면 은행들이 실적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또 풀어줄 여력이 됩니다. 그랬을 땐 또 매수자분들이 대출 받아서 내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역으로 매도 차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어려운 걸 하세요라고 하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매도가 되는 빌라들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은 사람들 구축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신축들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15년 이내 연식, 단기 매도 된 것들 보면 90% 이상이 15년 이내 연식이더라고. 오래된 게 15년이고 보통 10년 이내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엘베 없으면 2, 3층 이내만 거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4층, 5층도 거래되는 게 있지만 굉장히 저렴해야 됩니다. 엘베 없는 4층 이상부터는 그냥 집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3층 아래여야 되고요. 1층도 반층 정도 올라간 1층이면 괜찮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1층은 또 매도가 어려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엘베 있으면 4층, 5층이 오히려 가격을 더 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공터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빌라 매도되는 것들을 보면 주변에 상권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단지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든지, 주택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그 임차 수요나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집이 지어진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보는 빌라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이 휑해, 그 주변이 그만큼 임차 수요가 없고 매수세가 약한 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실이어야 됩니다. 공실의 의미가 뭐냐면요, 집을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다 실거주자분들이거든요. 실거주자분들은 본인이 이사 날짜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공실이기 때문에 집을 내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이 넓어 보입니다. 짐이 없기 때문에 집이 가장 넓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깨끗하고 넓어 보이고 입주 날짜도 내가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자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이제 공실인 매물이에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빌라를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돈으로 인테리어를 안 하려고 해요. 돼 있는 집을 찾지. 본인의 자본금이 크지 않으니까. 인테리어 돼 있는 공실, 실거주자분들이 집을 볼 때 가장 가산점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방 2개 이상 정도 돼야 매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외 지역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방 3개나 2개나 가격 차이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방 3개 이상 있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사시는 분들이 각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선호하시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매물을 보면 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가 방이고 뭐가 있고 막 그래요. 실거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살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와서 본단 말이에요. 죽는 공간이 생기겠구나, 선호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좀 반듯한 형태로 된 집을 찾아보셔라 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를 단기 매도하는 데 있어서 경매 물건을 찾으실 때 너무 오래된 걸 보지 마시고요, 엘베 없는 4층, 5층을 보지 마시고요, 주변이 너무 허허벌판인 데는 웬만하면 건너가시고 공실 상태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세입자를 들여서 매도할 생각이라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서울에서 방 2개, 그 외 지역은 방 3개니까 도면도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 기준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최근에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억 5,200만 원에 13명과 경합을 해서 7월 23일 날 낙찰 받아서 2억 1,000만 원에 매도를 하셨고요. 계약서를 쓴 건 9월입니다. 낙찰받고 2개월 만에 쓰셨고 잔금까지 받는 건 3개월 걸리셨습니다. 내가 잔금한 지 한 달 반 만에 매도를 하고 잔금을 받은 거죠. 잔금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으셨겠네요. 그쵸, 거의 그런 셈이죠. 단기 매도한 빌라가 앞에서 살펴본 조건에 충족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연식. 2016년도에 지어졌죠. 지금으로부터 8년 됐습니다. 15년 연식에 들어오죠. 여기 도면을 보시면
보시면 방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안방 욕실까지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고,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모양 자체도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가장 예쁘장한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빌라는 여기에 있고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센트럴 더폴의 하늘마을 2단지, 그리고 여기 상권들 좀 있고, 주변만 보면은 좀 휑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면 바로 아파트와 상권을 거의 동시에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엘베가 없으면 3층 아래여야 되고, 엘베가 있으면 4층 5층이 가장 로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이지만 사생활보호가 되는 반층 정도 올라간 1층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반층 정도 지금 창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이런 점에서 2층 3층 이런 데와 시세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생도 공실 상태로 이사 청소 정도만 하고 도배 정도 하고 매도를 하셨거든요. 보시면 15년 이내 엘베 여부 상관없죠. 1층이니까 공터도 없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 가까이 있고요. 공실에 인테리어도 한 상태고, 그 외 지역 방 3개였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하죠. 저희 교육생들이 매도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을 때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는 단타 매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중시해야 되고, 권리 분석, 임장,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거 모두 중요하지만 가격 조사를 진짜 잘해야 되고, 가격 조사 미스로 인해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